그래서 하여튼 그런 욕망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나 자신과 이 생명, 자연, 우주라는 게, 우주 그러면 뭐 물론 이 무한한 갤럭시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시간 공간이거든요. 시간 공간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어려운 난제는 시간 공간이야. 시간과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요? 공간이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고 있나?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시공간이 열리는 시점, 그게 빅뱅인데 그럼 그때 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 아주 진짜 심오한 문제고, 불교의 이제 아주 난해한 영역에 가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걸 막 이렇게 들으면 어지러운데,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논리적 맥락이 있어요. 그냥 저거는 그냥 뭐 신비로운 어떤 그냥 아포리즘이 아닌 것 같은, 시간 공간도 다 인간의 의식이 창조해낸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무한한 지평선이 열립니다. 그런 탐구가 내 삶의 비전이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일상에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이때 사실 노동과 이 서비스 관계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 리듬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공부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기 지금 왜 오신 거예요? 토요일 이 시간에. 그게 딱 없으면 내가 돈과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은 늘어지거나 방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면 막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 때는 막 그냥 중독이 됐다가 그걸 쓸 때는 방탕하게 막 써버리는, 이런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의 인간형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를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비전을 줘서는 안 되죠. 그거를 저는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동의보감은 이제 몸에서 시작하는데 이 몸 안에 육체와 정신이 다 결합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의 이 생리적 구조, 그런데 요게 자연과 연결돼 있으니까 자연의 어떤 시공간의 변화와 리듬이 이 오장육부나 우리 몸의 생로병사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매칭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탐구하면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도가 그려진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그러면 이제 양생을 잘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긴장과 휴식을 딱 알맞게 할 수 있고, 노동이 아니라 활동으로서의 삶, 낮의 삶.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제 요게 사실 이제 면역력이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근데 현대인들은 주로 이제 면역력 그러면 좋은 게 뭐야? 그러면 그런 물건으로 뭘 먹는 거를 주로 거기 아주 엄청 집중해요. 그래서 뭐 커피가 좋을까 나쁠까 막 이거를 좋았다 그랬다가 나빴다 그랬다가 내가 커피에 대한 뉴스도 진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뭐 커피가 뭐더라 심혈관 질환에 어떻게 저쪽 해서 왜 풀어고 어쩌고 이러다가 또 커피가 뭐 노화를 막는다 그러고 또 어쩌고 그러고 그러니까 커피 회사마다 이렇게 그 연구자들한테 뭔가 사주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비타민을 먹고 뭐 로얄 젤리를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화된 거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직 빠져 있어요. 우리 존재도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데 로얄 젤리를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충분히 뭐 인지가 안 됐고, 근데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소외된 노동을 하겠다는 욕망을 컨트롤하거나 그런 욕망이 안 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올인한다 그러면 거의 24시간을 이걸 파야 되잖아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24시간 내내 내가 주식표를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번 분도 거의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망한 사람만 봤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망한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의 공식인데, 왜냐하면 망한 사람만 이 공부하러 오겠죠. 잘된 사람은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이제 자기 몸이 다 이제 해체될 때까지 하겠죠. 뭐 이게 남는 장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냐, 인생이냐, 사랑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냐를 따질 줄은 알아야죠. 바보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밤새 야동을 보고 그러면 쾌락을 누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몸과 마음을 얼마나 황폐할까? 뿌듯해? 내가 내가 하루에 그냥 막 몇백 개를 봤어. 이러면 막 뿌듯한가? 그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리듬을 잘 타려면 마음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려면 내가 생로병사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딱 돌아보면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 우리가 아는 이제 감정은 7정인데 이것들이 뭐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구나. 예, 이걸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걸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춘기 때 하는 짓이고, 근데 평생을 사춘기로 살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분노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갑질 때문에 그 재벌가에서 막 난리 난 게 이게 감정 조절을 이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화내는 연습을 엄청 했으니까 그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 훈련시켜야 되는 대상이지 내가 이걸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기분이 오늘 되게 안 좋아. 막 이럴 때 그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일단 타인에게도 안 되지만 자기에게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수습하는데 또 다 보내야 됩니다. 전화해서 사과하고 뭐 내가 사실은 뭐 그게 아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냥 뭐 또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 누구를 또 희생양을 삼아야 돼. 예.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또 자책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거 내가 이런 줄 몰랐어? 이거는 자기 포기예요. 자포자기. 사람은 다 그 망아지 같은 감정, 원숭이 같은 거라고 해요.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네. 원숭이가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1분간 앉아서 명상하는 일이에요. 서유기의 손오공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앉아서 있는 걸 못해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막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막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타고 났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이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내 일생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결정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나는 원래 이렇고 해놓으면 안 좋은 그 널뛰기 하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완전히 뭐 황무지가 되겠죠. 완전히 뭐 오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건 남을 파괴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동의보감에도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동의보감은 이제 조선 왕조가
아주 중요한 성치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고전이잖아요. 왜냐하면 동양의학을 이렇게 잘 집대성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중국에도 없어요. 근데 기본은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인 의학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화 문명권에 굉장히 우수한 이제 적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문명을 읽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동의보감인데, 그런데 여기는 유학하고 이제 이 안에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있는데 도교 양생술. 그러면 이제 주로 단전호흡 같은 걸 통해서 기의 순환, 기수련 요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기를 수련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거 장애가 되는 감정들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기의 순환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의학이 굉장히 이제 고도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학이 결합하니까, 유학은 인의예지신, 이 오륜, 오상, 요거가 딱 척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이 명료하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도화돼 있고 예법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오행하고 딱 매칭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다 인의예지신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군자야. 그렇지 않으면 소인배야. 인의예지신을 못 지키는 게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야. 근데 욕망은 뻔하죠. 뭐 식욕, 성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쳐들 때 왕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지는. 근데 이렇게 먹방을 많이 하나?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은데 개개인의 삶은 망하는 거죠. 식욕, 성욕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상한 음식이 땡겨. 그러면 이제 망조 같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욕만 나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뭐 이제 더 볼 게 없습니다. 뭐 뻔한 거예요. 뻔해. 어느 길을 가는지 뻔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때 꼭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게 군주한테 엄청 중요하고, 군주를 보필하는 신하들도 군자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유학에선 딱 제도화돼서 마음의 미세한 복잡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소인배, 또 소인배와 같이 가는 게 여자들의 복잡한 감정. 여자와 소인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마음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선 시대 같은 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 현대인은 가장 괴로운 게 마음이 괴로워. 마음.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이제 국선도나 뭐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기수련하는 뭐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도 있나? 이제 그런 게 이제 하여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뭐였겠죠.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는 이게 이렇게 마음이 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드러난 게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드러나거든요. 예전에 이게 딱 오륜으로 딱 군자 소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 1년 내내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람들을 기준을 삼아줬어요. 근데 도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 세대는 진짜 공장 가서 또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내가 뭐 자의식이 복잡하고 인정욕망에 시달리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생존. 그러니까 딱 그 기준에 살면 진짜 마음이 어떤 점에서 마음의 병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지금 이제 산업화 세대 그분들은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근검 전략을 해서 이게 병이 되죠, 나중에.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일을 계속 하시고 안 해도 되는데 근검 전략을 너무 하셔갖고 이제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 마음이 이렇게 정처 없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청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예. 그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아 저분들은 생존이 자기 삶을 단련시켜주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일로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게 자기 삶의 목표였어요. 나의 연장인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이런 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는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셨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20세기에는 심리적 질병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의 경우 근데 이미 그때 60년대 이럴 때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니 무슨 심리 질병이 엄청 정신병이 많았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뭐냐면 이 경제적 조건과 함께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 21세기 이후 완벽하게 지금 다 마음의 병으로 지금 이동을 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울증 집에 너무 있으니까 괴롭다 이 우울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걸 아셨죠.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해지는구나를 이번에 아주 단디 체험하셨어야 되는데 예? 제가 누누이 외쳤던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뭐 가족 스위트홈이니 뭐니 집은 스위트할 수도 없지만 스위트하면 안 돼요. 예, 집은 일어나면 빨리 나가고 싶어지게 딱 구조화돼 있어야 됩니다. 예. 아, 먹을 것도 없네, 친구도 없네, 아, 나가버려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와이파이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 나가요. 예. 같이 가족들끼리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니 어때요? 달달해요? 응? 미쳐버릴 거죠. 미쳐버려. 그래서, 집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족은 눈 뜨면 흩어져야 된다. 흩어지면 산다. 깜깜해져서 깜깜해져서 이제 다 끼니 해결하고 만나서 생사하기만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